내가 5년 6개월을 복역하는 동안 서방파의 세력은 미약해졌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도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 징역 5년 6개월을 살다 보니 그러지를 못했다. 조양은마저 육군본부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양은이파가 와해되다시피 하다 보니 서울 시내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그 빈틈을 타 오비파가 등극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오비파 두목 이동재의 세상이었다. 그 무렵 내 친구 이석권은 도박장과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석권과 오비파 조직 간의 도박판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석권이 오비파 두목 이동재를 포커판 매장 문제로 무시하자 이동재가 격노한 것이다. 그 일로 인해 이석권이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대로변에서 난자당하고 말았다.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불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 특필되었고 이후 오비파 조직은 형사들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이석권이 오비파에게 난자당했다는 소문은 대전교도소에 있는 내 귀에도 들려왔다. 서방파가 오비파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지만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오비파 두목 이동재가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태촌이 이석권을 의리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권을 건드려도 김태촌이 절대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린치를 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도소장을 면담했다. 당시 나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다. 귀휴를 신청했다. 귀휴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범 수용자가 사회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다. 일주일간 귀휴가 결정되었다. 귀휴 나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오비파 세상이었다. 양은이파와 서방파 세력은 약해져 있었고 이동재의 오비파의 세력은 강해져 있었다. 귀휴 일주일 동안 박종석, 오기준, 박영장, 선배 등 서방파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보았고 특히 이석권과는 하룻밤 호텔에서 지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불구는 아니었지만 오비파 조직원들로부터 잔인하게 난자당한 이석권의 걸음걸이와 건강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이석권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오비파에게 보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석권 내가 내 친구임에도 그저 체면칠에 식의 형식적 옥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석권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친구로서 옥수발만 제대로 했더라면 오비파가 린치도 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난자당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면적인 보복전에 들어갔으리라는 사실을 친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조만간 만기를 채우고 석방되는 1986년부터는 오비파 이동재도 함부로 서방파를 넘보지 못할 것이므로 굳이 이석권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서방파의 위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무리수를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1986년 1월 석방되어 서울에 와보니 이동재의 새는 대단히 커져 있었다. 호남 선배들을 모두 비호 세력 등 스폰서로 두고 있었으며 전국구가 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조양은, 이동재, 김태촌 세 사람 모두 다 광주 출신이며 나이 또한 동갑이거나 한 살 차이의 또래들이었다. 조양은과 내가 모시던 선배들을 모두 이동재가 모시고 있었으며 호남 선배들로부터 인정까지 받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조직 선배로 모시던 박영장 선배와 지만천 선배까지 이동재가 직계 선배로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박영장 선배는 내가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인 1970년대 초반 박종석, 송태준, 오기준 선배와 함께 생활할 때 모셨던 존경하는 선배이며 또한 국회의원 신아무개 씨의 사위였기에 1976년도 신민당 당사 난입 사건, 당시 김영삼 의원 등 주류파 의원 폭행 사건과 사흘 뒤에 일어난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사건을 총지휘했던 선배였다. 그리고 지만천 선배는 오기준 선배의 둘도 없는 중마고우다. 박영장 선배와 지만천 선배는 나에게 오비파 두목 이동재와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동재와 밀접한 관계였다. 나는 이동재와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언제고 서방파 영역을 침범할 때는 가차없는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으며 이동재 역시 수긍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은 정종원 선배 때문에 발생했다. 정종원 선배는 자유당 시절 동대문사단 이정재 보스의 핵심 인물이었다. 오야붕 이정재를 위해 이마수와 유지광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동대문사단의 행동대장이었다. 권광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숨을 멎도록 만들었다.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정종원 선배가 구해놓으라고 한문갑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문갑을 정 선배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비파 조직원들이 권광일을 찾아와 구타했다는 것이다. 오비파가 서방파 구역을 침범한 것이다. 김성광은 나의 친구이며 서방파 핵심 조직원이며 또한
파레스 호텔 나이트클럽 총책임자이다. 오비파 조직원들이 권광희를 구타한 것은 김성광을 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김성광을 무시한 것만 아니라 김태촌을 무시한 것이다. 정종원 선배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이동재의 처세술에 감탄했다. 내가 징역 사는 동안 선배들은 이동재를 보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기에 정 선배는 그 하찮은 문갑일까지 오비파 조직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것이다. 박영장 선배는 이동재와 한솥밥을 먹고 있고 지만천 선배는 이동재와 동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인심은 참으로 냉정했다. 세력이 약하고 조직력이 없는 건달들은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두목 이동재를 비롯해 오비파 조직 전체를 섬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재가 김태촌에게 도전한 것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윤정환 일행에게는 정종원 선배 집으로 가서 정 선배를 잡아오게 하고 나머지 후배들에게는 이동재의 소재를 확인만 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서방파 조직원 전부를 소집했다. 곁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정덕일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서울 시내의 조직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했으니 놀랄 수밖에. 그러나 정종원 선배를 잡으러 간 윤정환이 그냥 돌아왔다. 정 선배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재의 소재를 확인하러 갔던 후배들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동재 역시 아지트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석권과 김성광을 불러 고지했다. 오비파와 전면전을 선포했으니 비상채비를 갖추라고 했다. 그리고 각각 특공대 후배들을 소집토록 했다. 1986년 봄 오비파 두목 이동재를 제거하기 위해 나는 친구 이석권, 김성광과 함께 밤새워 작전을 세웠다. 이동재를 오종철 선배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파레스 호텔 특실 VIP룸을 미리 얻어두고 이동재를 납치해 그곳에서 보복하기로 했다. 납치 후 이동재가 조직 세계를 떠나겠다고 혈서로 각서만 쓴다면 오비파를 해체한 후 고향으로 내려보낸다는 시나리오였다. 먼저 10년 전 오종철 선배를 난자했던 특공대 후배들을 불렀다. 그들도 세월이 흘러 30 초반의 가장이 되어 있었지만 검증된 후배들이기에 그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함께 재판받았던 후배들과 당시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식구들을 포함해 30여 명을 동원했다. 본격적인 전쟁 선포에 앞서 나는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동재에게 전쟁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1975년 무교동 엠파이어 주차장 도로에서 오종철 선배를 난자한 사건은 급습이었다는 이유로 뒷말이 좀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제일 먼저 정종원 선배를 만나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이동재를 비호하고 추종하는 선배들을 따로따로 다 불러서 만났다. 나는 정 선배에게 이동재와 오비파를 섬멸하겠으니 앞으로는 그쪽에 의지하지 마시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 선배는 시종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발 오비파와의 전쟁은 삼가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엎지른 무림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후 오비파와 이동재는 섬멸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선전포고는 마친 셈이었다. 약속된 서초동 건물 앞으로 서방파 식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나는 이동재만큼은 오종철 선배 사건 때처럼 무조건 난자의 불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가능하다면 신사적으로 납치해 오비파를 스스로 해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먼저 이동재의 얼굴을 잘 아는 후배 10명을 시켜 이동재와 오비파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재 사무실은 건물 2층이었다. 나는 각 조장 겸 책임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만보 오재홍에게는 자기 후배 10여 명과 함께 계단 입구와 도로변에 대기하다가 만일 형사기동대가 출동하면 신속히 사무실로 올라와 알리라고 지시했다. 2층에서 이동재가 뛰어내려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 뒤 도로에 10여 명을 배치했다. 납치 후 신속히 퇴각하기 위해 자가용 10대의 문을 열어놓은 채 1대당 1명씩 남아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나와 김성광, 이석권은 특공대와 10년 전 오종철 선배를 난자한 후배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나는 형사기동대가 출동해 대기하던 오재홍이 혈투를 벌이다가 우리에게 연락하는 신호로 알았다. 어느 한 명이라도 조직원이 검거되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동재를 뒤로 하고 모두 다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함을 지르며 복도 계단을 올라오는 무리는 형사들이 아니고 만보 오재홍과 후배들이었다. 20여 명이 눈에 핏발이 선 채 손에 칼과 도끼와 낫을 들고서 이동재 새끼 죽여라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작전은 완전히 실패였다. 자칫 오재홍의 영웅심에 이동재와 오비파 조직원들이 무작정 난자당할 것 같았다. 나는 오재홍과 후배들에게
즉시 원위치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6탄으로 계단 밑으로 밀고 내려갔다. 내가 워낙 강하게 나가자 오재홍과 후배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오재홍은 컥컥 울며 내게 항의했다. 그때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형사기동대가 출동한 것이다. 건물 직원이 조직 간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모양이었다. 이제 이동재 납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우리를 검거할 수가 없었다. 조직원 수십 명이 무기를 휘두르자 형사들도 접근하지 못했다. 우리들은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 번개같이 올라타고 자리를 떴다. 이동재의 간담은 서늘했겠지만 이게 무슨 꼴인가. 이동재를 납치해 혈서를 받으려고 얻어둔 파레스 호텔 특실로 돌아와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제 이동재도 전면전에 대비할 것이다. 오종철 선배는 불구가 되었지만 지인들 결혼식에는 참석했다. 조양은을 15년 징역 살도록 했고 하극상을 저지른 후배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나와 차 한 잔 나누었다. 그는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당시 총지휘자였다는 이유로 나에게 보복을 당해 불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늘 그에게 죄송스러웠다. 오 선배는 오비파 사무실 습격 사건과 이동재 납치 미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보스의 비극적 종말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니 더 이상 보스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동재도 지금쯤 사무실까지 습격하러 온 김태촌의 대담성에 기가 죽어있고 그날 형사기동대만 출동하지 않았어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오비파 이동재와의 화해를 거절했다. 도박장 개장 문제로 내 친구 이석권을 난자했는가 하면 내가 석방되어 사회에 있는데도 조직원을 보내 내 친구 김성광의 구역인 파레스 호텔 나이트클럽 멤버를 폭행하도록 조직원 부하들을 보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선배는 이동재와 만나 대화부터 먼저 나누라고 간청했다. 대화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일단 자기가 주선하겠으니 선배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동재와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종철 선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간청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동재와 독대했다. 얼굴이 긴장되어 굳어있던 이동재가 오따 정종원 선배의 문갑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조직의 보스가 부하 조직원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 오따 선배께서 부하 조직원들을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부하 조직원들이 보스에게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받아쳤다. 나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동재와 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전쟁을 하자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동재는 이미 의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오종철 선배의 부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서방파 친구들에게 행패를 부린 부하 조직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는 그릇이 큰 보스였다. 나의 뜻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동재가 말했다. 나의 뜻대로 이석권을 난자한 부하 조직원 특공대들과 김성광의 업소에서 김성광의 멤버를 폭행한 부하 조직원 등 오비파 핵심 식구를 다 보내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보스로서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 같으면 차라리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후배들의 자존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쟁을 벌였을 텐데 이동재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다. 다음날 나는 친구 김성광, 이석권과 함께 항복을 받기 위해 이동재를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은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 자기 발로 걸어온 오비파 조직 식구들을 그것도 보스 이동재의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을 난자한다는 것은 보스로서 할 일이 아니었기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이다. 이동재는 약속을 정확히 지켰다. 신병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배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알아서 처리하라며 인계인수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만 골라 쳤다. 그들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의젓하게 맞았다. 나는 그들이 멋있어서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칭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석권과 김성광이 갖고 있던 감정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마치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비파 행동대원들을 폭행한 쪽은 나와 서방파였지만 승리는 오비파의 것이었다. 후배들을 적장에게 희생양으로 보낸 이동재의 승리였고 의연하게 야구 방망이를 맞고 웃음 보따리를 터뜨리는 오비파 행동대원들의 승리였다. 오비파와 서방파의 전쟁은 종식되었다. 이동재와 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오종철 선배를 함께 만나 큰 전쟁을 막게 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오 선배의 뜻에 따라 앞으로는 한 식구처럼 지내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기로 했다. 오 선배와 이동재 그리고 내가 축구 시합을 열어 조직 간의 우애를 다지고 서방파 오비파 양은이파 3대 패밀리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김태촌의 위력은 정치
정점을 찍고 있었다. 그때 조양은은 15년 징역을 살고 있었기에 사실상 양은이파는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조양은의 1년 후배가 명맥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조양은의 후계자는 대구 수성호텔 살인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나름으로 후배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조양은이 있을 때보다는 세력이 약했다. 이동재와 나는 조양은 후계자를 만났다. 양은이파 식구 조직들을 데리고 축구 시합에 참석하라고 일렀다. 양은이파 실세인 그도 환영했다. 검찰과 언론을 의식해야 했다. 김태촌이 천하통일한 축구 시합이라고 알려지면 안 되었다. 박남용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했다. 현직 부장검사이면서도 전국 새마을 조기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 부장검사가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 등 폭력 전과자들을 새마을 정신으로 갱생시키려는 의미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박남용 부장검사는 대찬성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의뢰해 인천 유성도호텔 황익수 사장과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던 판국이어서 내가 축구시합 협조를 부탁하자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박남용 부장검사는 내게 새마을 조기축구협회 심판진을 소개했다. 그리고 대회 이름도 제1회 새마을 축구대회로 명명했다. 대한민국 건달들이 해마다 한 번씩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제1회라고 못 박았다. 그래야 건달 조직 상호 간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서로 돕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와 이동재는 호남 선배들을 모두 초청했다. 제일 큰형님인 이승환 선배부터 시작해 호남 선배 50여 명을 초청해 선수 명단에 등록시켰다. 자유당 시절 정치 건달 선배님도 두루 모셔 선수로 등록시켰다. 동대문사단 이정재의 핵심 부하였던 유지광, 역시 동대문사단의 엘리트인 서울상대 출신 낙화유수 김태련, 이정재의 부하인 오따 정종원, 명동파 이화룡의 핵심인 신상사 신상현, 시라소니 이성순의 직계인 유명화, 광주의 전설적인 주먹 이용 전의장 송태준 선배 등을 초빙했다. 축구시합에 무게를 싣기 위해 여야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초청했으며 밴드를 동원했고 사회는 유명한 코미디언에게 맡겼다. 때는 1986년 6월 중순 초여름 날이었다. 한양대학교 옆 한강 둔치에 최고급 승용차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검은 정장 차림을 한 헤비급 청년들이 도착한 승용차들을 주차장 쪽으로 댄 후 일일이 본부석으로 안내했다.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 조직원들이 선발되어 서로 한 몸이 되어 안내한 것이다. 국회의원, 사회저명인사, 사업가, 50실세, 전두환 대통령, 친척, 공무원, 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본부석에 앉았다. 어림잡아 300여 명의 저명인사가 북적였다. 모두들 금일봉을 냈고 방명록에 본인 이름을 기재했다. 이윽고 박남용 부장검사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으며 김상현 의원이 축사를 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 피리철승 의원은 중앙당 국장급 간부를 시켜 금일봉을 보내왔다. 이날 금일봉 접수자 명단과 방명록에 기재된 저명 인사들로 인해 나는 몇 달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사흘 동안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당했다. 한 달 뒤 인천 유성도호텔 황익수 사장 피습 사건이 터지고 나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을 때 그 방명록을 불태워버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날 모은 돈이 김대중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불라는 것과 5.3 인천 사태 주동자인 제야 인사 장영달 씨의 은신처를 대라며 혹독하게 고문했다. 나는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가한 분들의 이름을 함구했다. 당시 수배자이던 장영달 씨도 축구 시합을 구경하러 왔는데 내가 숨겨주고 있었기에 바람 좀 쐬라고 한 것이다. 축구 시합은 나이별로 5팀을 구성해 치렀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 대선배팀 5팀이 제1회 새마을 건달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놓고 시합을 벌였다. 서방파우비파 양은이파도 저마다 나이별로 섞여 한 팀이 되어 공을 찼다. 나는 당시 36세였기에 30세에서 39세 팀이 되어 이동재와 한 팀으로 뛰었다. 그러나 우리 팀은 40세에서 49세 팀에 패했다. 나는 공을 차다가 발목이 접질려 환자가 되었다. 오랜만에 공을 차다 보니 숨도 차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허덕이며 공을 쫓아다녔다. 오전부터 시작해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까지 축구 시합을 했다. 꾸준히 조기 축구를 해온 40대 팀은 실력이 대단했다. 40대 팀이 1등을 차지해 우승기와 트로피를 차지했다.